안녕하세요. 깊은 생각 서초학원 중등수학 원장 주재훈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름방학 앞두고요. 우리 학생들이 여름방학에서 학습 습관 또 학습 계획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저희 깊은 생각 서초학원은 무엇을 준비하고 또 아이들의 습관을 잡기 위해서 우리 학부모님들과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영상을 설명회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제 옆에는요, 저희 서초학원에서 같이 일하고 계시는 두 분의 선생님을 모셔봤는데요. 각각 한 분씩 인사 한번 드려주시죠. 안녕하세요. 깊은 생각 서초중등의 표은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깊은 생각 서초등등 이지용입니다. 네, 제 왼쪽에 계시는 표은희 선생님은 이제 이 영상을 저희 깁생 TV를 줄곧 보시거나 저희 서초학원의 설명회를 보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많이들 뵌 익숙하신 얼굴이실 테고요. 이쪽에 저쪽에 앉아 계시는 이지용 선생님은 이제 첫 등판입니다. 첫 등판이어서 부탁드립니다. 예, 좀 많이 긴장할 수도 있고 그런데 너그럽게 좀 봐주시고요. 일단은 저희가 총 3개의 챕터로 준비를 했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요. 우리 학생들의 학습 습관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그 학습 습관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이제 학부모님들과 우리 아이들이 궁금해할 만한 세 가지 정도 뽑아가지고요. 그 정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중1 때, 그리고 중2 때, 그리고 중3 때 우리 아이들이 선행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가? 그럼 우리 아이들은 선행에 대한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고 여름방학의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는 우리 깊은 생각에서는 어떠한 시스템으로 우리 아이들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렇게 총 3개의 챕터로 나눠서 설명을 좀 진행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우리 아이들의 전반적인 학습 습관입니다. 이 학습 습관은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 쭉 연결되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아이들이 좀 궁금해하기도 하고 좀 고민이 많은 부분이죠.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자, 첫 번째의 이제 고민입니다. 뭐 고민 상담소 같기도 한데 뭐 이런 거죠. 오답 노트도 열심히 하고, 그렇죠? 숙제도 잘해요. 성실하기도 하고, 그리고 당연히 틀린 것도 뭐 일단은 피드백을 받고 다 고치고 이렇게 하는데 성적이 막상 안 나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네. 그렇죠?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많이 도와주고 싶고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일단 뭐 이런 학생들은 그럼 뭐가 문제냐? 자, 집중하고 계시죠? 저거 내 얘기야. 이런 학생들은 여기 한번 집중해서 한번 봐주시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질문했지만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웃긴가요? 네. 그래서 사실 일단 첫 번째는요. 성실한데 정말 성실해. 누가 봐도 정말 앉아가지고 엉덩이 힘도 세고 정말 성실한데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실해 보이는 경우가 있죠. 여기서 논외는 성실하지 않은 학생은 논외로 합니다. 왜냐하면 성실하지 않은 학생들은 딱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질문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아니고요. 좀 많은 고민들이 있는 경우가 이 두 가지 케이스죠. 정말 성실한데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 그리고 이거 성실하기만 한가? 이런 경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사실 그래요. 우리가 복습을 해야 된다. 특히 또 저희 서초학원에서는 원장이 제가 아이들한테도 복습을 정말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저는 아이들한테 복습을 또 숨쉬듯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강조점을 많이 둡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복습 좀 해라. 집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시죠. 복습해라. 그러면 엄마 알았어 하고 책상에 딱 앉아요. 한번 싹 풀어요. 틀린 거. 그 책 덮고 끝나죠. 그리고 그것은 이후에 영원히 안 봅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아이들 머릿속에서 복습의 회차의 기준이 한 번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한 번으로 고정되어 있냐면 이제까지의
뭐 여느 학원에서든 어쨌든 우리도 숙제를 내주면 한번 고친 거를 저희가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오는 관습인 거죠. 근데 복습은 달라요. 복습은 뭐냐면은 저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기가 복습을 완벽하게 했다. 이 문제 내가 정말 잘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정도로 얘기를 하려면은 정말 선생님처럼 친구가 물어봤어요. 야, 이거 문제 어떻게 푸니? 라고 물어봤을 때 선생님처럼 풀이를 풀어서 대답할 수 있을 만큼의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풀이가 나와줘야 된다. 뭐 물론 그 말의 문장이나 어떤 아이들의 설명하는 방식이나 뭐 그런 것을 저랑 똑같이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어쨌든 본인만의 언어로 그런 설명들을 쭉 할 수 있을 만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아이는 그거를 좀 기억력이 좋고 수학적인 머리의 회전 속도가 빠르고 그런 학생들은 한 번 했는데 그 되는 학생들도 있겠죠. 근데 한 번 해서 될 것 같았는데 실패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이 정말 성실한 것 같은데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죠. 그러면은 단순합니다. 2번 하면 돼요. 복습을 2번 하는 거죠. 텀을 좀 두고요. 근데 2번 하고 좀 약간 자신이 있어졌는데 또 성적이 또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3번 하면 돼요. 4번.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키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몸무게도 다 달라요. 키도 다르고 몸무게 다르고 아이들마다 키도 동일하고 몸무게 동일하고 이렇지 않잖아요. 수학적인 감각과 기억력도 다 키랑 몸무게처럼 다 다릅니다. 머리카락 개수만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복습의 회차가 있습니다. 그걸 먼저 찾아야 돼요. 나는 이거를 한 정말로 7번을 풀어야 이게 내가 정말 완벽하게 내 머릿속에 저장이 되는지, 또 나는 3번을 풀어야 저장이 되는지 다 다르거든요. 이거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 실명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그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표현유 선생님 반에서 이제 3학년이 되면서 레벨업을 한 학생이 있는데 뭐 A 학생이라고 할까요? A 학생인데 제가 말하면 기억나실 거예요. 뭐지? A 학생인데 이 학생이 2레벨에서 이제 3학년 때 1레벨로 레벨업을 했는데 좀 겁이 났죠. 왜냐면은 1레벨에도 기존에 1레벨에 있던 애들이 있으니까 뭐 선행도 더 많이 해놨고 그러니까 더 어렵고 그래서 겁이 났는데 그 학생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이겨내야 되죠? 제가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너의 머릿속에 저장될 때까지 복습해라. 그 학생이 험난하고 정말 힘든 겨울방학을 보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시키는 대로 실행하고 그래서 4월 달에 대치서초 1레벨이 본 학력평가 누군지 기억나시죠? 네, 알 것 같아요. 네. 그 전체에서 한 개 틀렸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똑똑해. 1, 2등 정도 했을 거예요. 한 개 틀린 애가 공동 1등인가 한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A야, 너 정말 굉장하다. 드디어 이거를 이 빠른 시간 내에 선생님 그래도 너가 적응하는데 그래도 한 4, 5개월, 6개월 정도는 넘게 걸릴 줄 알았는데 어떻게 했니? 물어봤죠. 정확하게 뭐라고 대답했냐면 시험 범위를 선생님이 공지해준 순간부터 제가 피드백 받았던 문제를 복습을 10번씩 풀어봤어요. 와. 진짜 열심히 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뭐 공부에 뭐 방법도 있고 뭐 스킬적인 부분도 있고 이런데 모든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학을 잘하는 정도, 모든 이해가 통하는 정도는 복습의 회차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습 회차를 본인에게 맞는 회차를 찾아서 그거를 믿고 꾸준하게 돌파해 나간다면은 그것이 분명히 자기 머리에서 잘 저장이 돼서 자기의 자산으로 쌓여지는 그러한 순간이 반드시 온다. 그게 한 달 뒤에 올 수도 있고 6개월 뒤에 올 수도 있고 1년 뒤에 올 수도 있지만 그 지루함을 이겨내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많은 학생들이 지쳐요.
두 번 하면 힘들거든요. 영어학원 숙제도 있고 국어학원 숙제도 있고 주말 됐더니 과학학원 숙제도 있고 그래서 복습할 시간이 안 나는 거죠. 도저히 실제로 물리적인 시간이 안 나오는 학생들도 네.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학부모님들이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는 우리 애가 정말 피땀 흘려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안 나온다. 그럼 스케일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맞아. 그래서 물리적으로 복습할 시간을 확보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거는 학부모님들만이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 스케줄을 조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해서 첫 번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좀 된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 또 학습 습관에 대해서 또 궁금해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나 제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고민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 학생들의 많은 고민이죠. 계산 실수. 그렇죠? 계산 실수. 정말 이 계산 실수라는 말이 딱 나오는 순간 이거 보시는 학부모님들 그렇죠? 네. 학생들 내 얘기야. 그렇죠? 자기 얘기 아닌 학생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 실수 정말 단순해요. 빼야 되는데 더했다. 그렇죠? 그런 거. 뭐 제곱을 해야 되는데 곱했다. 정말 많아요. 예. 이런 계산 실수 어떻게 잡아야 되죠? 이거 표은주 선생님이 한번 대답을 한번 계산 해주시면. 실수 예. 같은 경우는 사실 뭔가 딱 정해져 있는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를 정말 심각하게 인지를 하지 않고서는 바뀌기가 힘들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냥 계산 실수하지 마. 문제 풀 때 식 똑바로 쓰고 한 줄 한 줄 정성 들여 쓰고 생각하면서 쓰고 그다음에 뭐 글씨 가장 중요한 건 글씨 똑바로 쓰는 거. 자기 글씨를 자기가 못 알아봐서 마이너스 10이라고 써놓고 더하기 2라고 쓴다던가 이런 친구들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본인들도 본인이 왜 잘못했는지를 아는데 다음엔 그러지 말아야지. 하지만 그게 한 번 듣고 흘러가는 그냥 말이기 그때뿐인, 때문이니까. 그쵸, 예. 그때뿐인. 그래서 잘 고쳐지진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고치려면 무조건 본인이 인지하고 특히 그러니까 매번 공들여서 풀 수 없잖아요. 저는 아이들한테 항상 그 숙제할 때만이라도 그러니까 숙제를 막 1시간 한 친구도 있고 2시간, 3시간 나눠서 한 그쵸. 친구들도 있을 건데 그중에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만 딱 문제 정해놓고 10문제에서 15문제 정해놓고 이건 내가 다 맞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요것만이라도 연습하라고 그거를 요 페이지는 아니면 요 한 장은 내가 다 맞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라. 약간 요렇게도 조언은 해주고는 있는데 그렇게 실제로 실천하는 친구들이 한 반에 예를 들면 많이는 없죠. 2명, 3명? 진짜 한 거의 없어요. 20, 30% 네. 정도. 근데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친구들은 그쵸. 좀 많이 고쳐지고 예. 그러니까 이런 어중간한 친구들이 좀 있어요. 약간 중상위권이긴 한데 좀 덤벙덤벙 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진짜 이걸 제일 잡으면 네. 완전히 성적이 네, 올라가죠. 이게 네. 그런 친구들이 이제 요거를 좀 주의 깊게 들여서 요것만 좀 공들여서 한 달 정도만 공부를 그렇게 해주면은 충분히 다 잡힐 건데 잡히죠. 안 하죠. 네. 네. 그러니까 무조건 수학은 하라는 대로 좀 해줘야 돼. 시키는 대로 좀 네. 해라 얘들아 이런 거죠. 네. 그죠? 네. 근데 아까 전에 2-30분 정도를 그거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좀 터프하게 모든 숙제를 너무 많은데? 네. 숙제를 하는 순간 매 순간이 또 똑같은 얘기 하거든요. 매 순간이 훈련이다. 매 맞아요. 순간이 계산 실수 안 하는 훈련이다 얘들아. 그 일주일에 3번의 훈련을 너희들은 왜 그냥 넘기니? 제발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후루루 숙제하지 말고 제가 이제 1층에 원장 강의실에서 이제 잠깐 쉬러 2층 원장실 올라올 때가 있단 말이죠. 2층 학생들이 이제 그 뒷타임 대기하는 학생들이 쫙 있어요. 그러면은 한 2-3명 정도는 뭐라고 있냐면 서가지고 저는 진짜 신기해요. 서가지고 문제를 그것도 노트에 그럼 옆에 친구는 책을 이렇게 들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숙제는 사실 보여주기식이라고 할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정말 표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훈련, 그렇죠. 근데 정말 저는 생각 못했는데
딱 2, 30분을 정해놓고 또 보통 숙제하는데 뭐 한 1시간에서 뭐 학생들마다 다르지만 네.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때 딱 시간을 정해놓고 오케이 지금부터 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는 안 틀릴 거야 라는 마음 하나로 쫙 그렇게 풀어보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얘들아 해야 된다. 해야 돼. 해야 되니까 정말 이 부분은 딱 문구로 적어놓고 책상 앞에 붙여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학생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오케이 나도 해봐야지. 나는 한 번 할 거야.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하죠. 한 번. 네, 한 번. 한 번. 또는 두 번. 조금 그래도 그렇죠? 의지가 있는 학생이 두 번.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리셋.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한 2주에 한 번씩은 하지 않나요? 그죠? 네. 그래서 책상 앞에 붙여놓으면 눈에 자꾸 보이니까 매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변화는 시작된다 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계산 실수에 대한 저희들의 또 표훈 선생님의 생각 한번 공유를 한번 해봤고요.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로 현실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기에게 해당된다 그러면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세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광범위적으로 사실 우리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이 거의 초등 때부터 앞으로 중3이 끝날 때까지 심지어는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런 거죠. 자기가 배우고 있는 과정에 대한 현행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누군가의 현행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한 반년 선행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1년 선행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어떤 그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기본 응용 정도만 보더라도 쭉 선행을 쭉 뺄 것이냐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선택 그렇죠? 이런 고민들이 많이들 있으세요. 예. 그래서 과연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우리 이지용 선생님이 한번 해주시죠. 일단 원장님 말씀처럼 항상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선행을 나가고 싶으면 이제 선행을 쭉 이제 저희 학원에서도 각 레벨마다 원장님 말씀처럼 뭐 한 반년씩이든 1년씩이든 더 많게든 이렇게 선행을 나가는데 선행을 나가는 어머님께서 또 똑같은 고민을 하세요. 그럼 우리 아이의 심화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행을 이렇게 쭉 나가면 기본만 봐도 괜찮을까? 응용까지만 봐도 되나? 근데 그럼 심화는 언제 하지? 이런 고민을 항상 두 가지를 다 하고 계시는데 이제 먼저 첫 번째로 그럼 선행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이 선행이라는 것이 항상 학부모님들이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중학교 1학년 때는 뭐 수상학까지는 다 끝내야 된다. 혹은 그렇죠. 뭐 중2까지는 뭐 수원 수투를 봐야 된다. 중3 약간 때는 공식처럼 네. 떠돌아 다니는 네. 미적분 보고 중3 때는 미적분 봐야 된다. 라는 항상 그런 게 있죠. 예, 네. 항상 상담 전할 때마다 우리 애가 지금 뭐 몇 레벨인데 선행이 이제고밖에 안 되는데 선생님 괜찮을까요? 이런 걱정을 항상 학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항상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선행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나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선행이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수상까지 나갔든 수학까지 나갔든 수학원까지 나갔든 그 선행을 얼마만큼 깊이 있게 이해했고 얼마만큼 이해도를 가져갔는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령 뭐 학부모님 상담 전화해서 선생님 저희 아이가 지금 뭐 분반 상담이 들어올 때 저희 아이가 수상을 어디까지 봤습니다 선생님. 수화도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반에 들어온 게 괜찮을까요? 이런 것들을 여쭤보시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상담 전화 할 때 혹은 이제 분반 상담 어떤 그 시험지 같은 것들을 보면 수상을 문제 푸는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이 학생이 수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게 맞는가? 이 아이가 수상을 얼마만큼 몇 %를 이해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령 이제 학부모님들이 그런 거를 체크하실 때 우리 아이가 그럼 과연 수상을 어디까지 이해했는가, 수화를 어디까지 이해했는가 이런 것들을
가령 뭐 문제집을 푼다고 했을 때 어떤 뭐 아주 어려운 문제들까지는 아니더라도 난이도 한 중하에서부터 한 중상까지 문제들을 쭉 풀었을 때 과연 그 친구가 그 안에서 한 몇 %까지를 맞출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령 수화를 그래도 수상을 내가 어느 정도까지 이해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한 70에서 80% 정도는 그 안에서 본인이 어렵지 않게 혼자서 힘으로 다 풀어낼 수 있어야 그 수상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잘 봤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방금 그 얘기 말씀하셨던 거 부분 중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문제집을 이렇게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렇죠? 네. 그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한테 그걸 확인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뭐 새 문제집을 사서 사는 건 별거 아닌데 이걸 한 권은 어떻게 풀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확인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7, 80% 이상을 소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확인은 저는 어떻게 보냐면 지금 아이를 담당하고 있는 수학 선생님한테 전화 한 통이면 끝난다.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전화 한 통 하셔가지고 우리 애가 지금 요거 하고 있는데 요거 이해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럼 그 다음 과정 넘어가 될까요? 근데 이해도가 7, 80, 즉 한 모두 단원이 많으니까 뭐 100문제를 줬다고 쳤을 때 100문제 실제 풀 수 없으니까 네네. 100문제를 줬다고 했을 때 최소한 70문제 이상은 깔끔하게 맞추겠나요? 찍는 거 없이?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물어보시면 담당 선생님이 저는 분명히 알 거라고 봅니다. 예. 이 학생이 이걸 다 풀어낼 수 있는가 없는가. 그렇죠. 그렇죠. 파악하고 있죠, 당연히. 네. 파악하고 있을 거니까 그 전화 한 통이면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거보다 전화를 자주 안 해서 좀 전화하기가 좀 그런데요. 막 이렇게 좀 하시는 학부모 계세요. 왜냐면은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저희 이제 깁생에 다니시고 계시는 학부모님이시나 앞으로 이렇게 이 영상을 또 보시고 다니실 그 아이의 학부모님들한테 제가 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학원에 전화를 주셔서 상담 요청을 꼭 하십시오. 물론 네. 저희가 먼저 전화 드리기도 합니다만은 또 이렇게 알아서 잘 해주겠지 라고 이렇게 믿으시고 궁금하신데 이제 또 이런 사소한 궁금함을 내가 물어보는 게 조금 약간 좀, 선생님 네. 바쁘신데 민폐지 않을까라고 또 이렇게 굉장히 미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그런 궁금증은 즉각 좀 풀어주시는 게 좋고 그런 게 또 저희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소통을 해서 좋아요. 오히려 더 예. 네. 맞아요. 저는 그 깊은 생각 어플에 어머니들이 메모 많이 남겨주시잖아요. 많이 남겨주셔도 전 괜찮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 번 더 통화하고 아이 학습 상태 그 김에 더 얘기해드리고 맞아요. 그런 게 조금 더 좋아서 예. 가감없이 그냥 생각나시면 바로 메모 앱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방법도 있고. 네. 그래서 네네.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하고 싶었던 게 그 학부모님들이 항상 어떤 자녀에 대한 항상 그런 학습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데 그 고민을 자꾸 혼자서만 가져가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원장님 말씀처럼 그 학생의 공부 학습 상태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건 그 담임 선생님인데 담당 강사인데 그걸 어머니께서 우리 애가 지금 좀 선행이 어떨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수업을 어떻게 따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테스트 점수가 이런데 라는 그 고민들을 혼자서만 자꾸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뭔가 걱정된다 라든지 궁금하다라든지 그럴 때는 정말 언제든지 뭐 전화를 주셔도 좋고 은진쌤 말씀처럼 메모를 남겨주셔도 좋고 항상 그때마다 바로 즉각 연락을 주시는 게 정말 담당 강사 입장에서도 그 학생에 대해서 어떤 어머님에 대한 고민들, 그 학생의 상태 이런 것들을 더 즉각 확인할 수 있으니까 통화가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 그 깊은 생각 어플에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댓글이 아니죠? 뭐죠? 상담 메모. 상담 메모를 네. 달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이 되어 있고 저희도 거기에 답글로 메모를 남겨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저희 프로그램들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얘기를 이어서 하자면 그런 확인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깊은 생각 테스트를 보시면 돼요. 테스트를 보시면 이거는 뭐 이렇게 테스트를 보셔라라고 당연히 얘기하는 거지만 말씀드리는 거지만 테스트를 보고 나서는 해당 레벨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 풀이를 보면서 아이가 어디가 좀 잘 안 돼 있고 아이가 어느 정도까지 했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 부족하고 이런 거에 대한 분석도 해드리고 하니까 저는 테스트 1시간 반 보잖아요. 그리고 물론 테스트장까지 아이를 끌고 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테스트를 보는 것도 저는 아이의 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특히 저희 그 깊은 생각 서초에서는 이제 2가지 형태의 시험지가 있죠. 네. 첫 번째는 A형이 있고요. 이 A형은 대치 서초가 같이 보는 입학 테스트고 동일 컷, 동일 레벨 컷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초에서만 볼 수 있는 B형 시험지인데 이 B형 테스트는 이제 선행 위주의 테스트예요. 그래서 아이가 둘 중에 자신 있는 걸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A형은 자기 학력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 B형은 선행이 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2가지 형태로 나눠서 저희가 테스트를 실행하고 있으니까요. 둘 중에 자신 있는 걸로 보면 됩니다. 네, 해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한 뒤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심화나 이런 걸 좀 보면 되나요? 그러면? 근데 이제 어떤 선행이라는 것에 있어서 이 심화가 반드시 선생님 저희 지금 레벨의 어떤 이 커리큘럼을 보면 선생님 여기는 저희 레벨 때는 요게 뭐 3상위, 수상위, 심화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선생님? 그럼 심화는 나중에 언제 대비하죠? 라는 걱정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 많이 드실 수 네, 있죠. 네. 예, 맞아요. 근데 심화라는 것이 마치 선행이 학생마다 정해져 있는 것처럼 어떤 심화라는 것도 단순히 뭐 언제까지는 심화를 꼭 봐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좀 여유를 가지고 그 학생이 그 자기 학년 때든 그 다음 학년 때든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나서 심화는 좀 천천히 진행을 하셔도 너무 조급해하는 것보다는 좀 천천히 진행을 하는 게 오히려 그 학생한테도 부담이 덜 되고 충분히 문제나 그 단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은 이제 그 학생이 현재 어쨌든 이겨낼 수 있는 수준, 학생이 좀 더 노력을 해준다면 이겨낼 수 있는 수준의 단계를 먼저 마무리 짓는 것이 우선이다. 네. 그 얘기잖아요. 네네. 예. 그게 우선이지 뭐 수원했으니 수투를 하고 맞아요. 수투했으니 위적을 할까 기하를 할까 통계를 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네네. 확통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아이가 수상을 했는데 어느 정도 아이가 좀 완성돼 있지? 그럼 여기서 수투를 해도 될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여기서 구멍이 있으니까 뭐 어떤 단계로 한 번 더 봐야 될지 이거에 대한 판단은 어떤 저희 테스트나 담당 통화를 통해서 판단하시고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 아이 기준에 맞춘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일단은 이렇게 뭔가 PPT를 띄워놓고 뭐 설명을 해드리는 방법도 있지만은 이렇게 좀 저희가 자유롭게 좀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 또 학부모님들 보시기에도 좀 편하실 것 같고 예, 이렇게 뭐 맥주 한 잔 드시면서 보셔도 되고 실제로 제 친구들은 자녀가 이제 중2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주말에 아이들 앉혀놓고 제 친구 맥주 한 잔 먹으면서 아이들 같이 본대요. 예. 그러면서 저한테 카톡이 와요. 토요일 밤에 이렇게 영상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평일에. 그러면은 한 평일에는 못 보니까 주말에 아이랑 같이 자기 인증샷 남기면서 캡처해가지고 인증샷 딱 해가지고 저한테 재훈아 잘 보고 있다. 이거 옵니다. 예. 그래서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은 지금 3가지에 대한 질문은 학습 습관, 그쵸? 대다수의 학생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 많은 학부모님들이
갈등하시고 고민되시고 혹은 또 잘 모르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좀 얘기를 좀 나눴다면은 두 번째는 실제 그럼 이제 여름 방학이 다가오잖아요. 이제 중 2, 3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끝나면 한 2주 7월 한 20 며칠 정도 그쵸? 네. 20일 22요 정도쯤에 이제 여름 방학을 시작하게 되는데 학부모님은 다 아세요. 이 여름 방학을 정말 3주밖에 안 되지만 네. 3주밖에 안 되지만 어떻게 알차게 보내야 될까? 그래서 이게 좀 미리 이렇게 좀 자녀들을 키워서 고등학교를 보내신 혹은 대학교를 보내신 주변 지인들이 계시다면은 네.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어떤 특강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뭐 너무 명확하게까지 디테일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왜냐면 그건 학생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학년별로 대략 좀 어떤 그 기저를 갖고 좀 학습 계획을 세워 나가셔야 되는지 그 틀, 가이드라인 정도는 저희가 좀 정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 아이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좀 얘기를 좀 듣고 싶으시다면, 근데 깊은 생각 재원생이다. 그럼 담당자분 전화하시면 되고, 외부생이다. 그럼 테스트를 보시면 되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가이드라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이렇게 밖으로 벗어나시면 좀 모험이고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니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우리 중1 아이들이 여름방학 학습 계획을 세울 때 기본적인 스탠스, 어떤 가이드를 좀 세우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가, 컨셉이라고나 할까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두 분 중에서 이종호 선생님이 대답을 해주시고요. 네. 예. 일단 이미 여름방학 시점까지 왔으니까 또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 중1이 되고 나서도 계속 학습을 했을 거고 현행이든 선행이든 계속 어떤 이곳저곳에서 수업도 듣고 공부도 하고 있을 텐데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도 몇 차례 얘기했지만 뭐 중1이니까 어디까지는 봐야 돼 라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강박관념보다는 일단 현재 현 상태를 좀 아이의 현 상태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어떤 뭐 깁생 테스트를 본다든지 혹은 재원생이면 담당 강사한테 연락을 해본다든지 아까랑 중복 때는 그런 예. 비슷한 얘기네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해서 현 상태를 체크를 하되 다만 선행이라는 것이 이 1년 동안 중1 동안 최대한 많은 선행을 빼서 뭔가 그래도 이렇게 시간이 여유 있을 때 뭐 어디까지는 꼭 봐야 돼 라는 이런 생각보다는 지금 현 상태 아이 현 주소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같은 것들을 본다던가 담당 강사한테 전화를 해보면 지금 이 아이가 어느 부분은 잘 되어 있는데 어느 파트는 조금 부족합니다 라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는 그런 좀 취약점들, 그동안 지금까지 배웠던 이 선행이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우리 아이의 약점이 무엇인가, 좀 비어있는 구멍이 어디인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 확인되면 더 어떤 선행을 진행하기 좀 전에 먼저 그런 취약점들을 찾아서 해결하고 그 뒤에 어떠한 학습 계획을 가져가야 되는가를 고민하시는 게 순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좀 첨언을 좀 하자면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공식처럼, 그렇죠? 공식처럼 당연히, 근데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해요. 수상을 했어요. 다음에 당연히 수화하겠죠. 수화를 했어요. 그럼 뭐 해요? 수원해야죠. 수원했는데 한 3달 반 정도 남은 것 같아. 그러면은 수트해야죠. 그게 당연해요. 그게 당연하고, 저희 학원의 커리큘럼도 사실 그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맞잖아요.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1 때 시간 여유가 있으니 일단 선행 한번 그냥 쫙만 해. 이것에 대한
쫓기는 듯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셔도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기 이제 한번 쫓기기 시작하면 이제 불안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슬슬 중1 학부모님들 이제 귀에는 조금은 신경 안 쓰였던, 네. 예, 뭐 이렇게 그렇죠. 우리의 지금 우리는 여기 하고 있는 여기 하고 있는데. 옆집에는 네. 그쵸. 예. 엄마 내 친구 지금 수트하고 있대. 엄마 나 근데 이제 3상해? 그러면 명확히 얘기해 주셔야죠. 너는 지금 3상해야 되는 순간이니까 3상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엄마랑 빨리 선행 빼고 싶어. 근데 아이가 선행 빼고 싶다는데 당연히 막 부모 입장에서 이 서포트 해주고 싶죠.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겠다는데. 근데 그러면은 아이가 그럴 수준이 되면 해도 되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이가 정말 엄마 나 진짜 좀 심플하게 얘기해서 엄마 나 진짜 잠 하루에 4시간씩 자서라도 일주일에 수학학원을 뭐 6일을 가더라도 주 6일을 가더라도 내가 한번 쫙 한번 해볼래. 그러면 딱 지원해 주셔야죠. 아이가 그런 의지가 있고 그만큼의 소화도 되고 한다면 나가도 되죠. 근데 이제 경계하셔야 되는 부분은 그거죠. 경계.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건데 경계하셔야 되는 부분은 수학과도 정말 허덕허덕 했는데 뭐 시간 수학과 딱 끝났는데 정말 뭐 성적도 그 성적이란 사실 그거잖아요. 아이를 어떻게 막 평가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 학원에서 보는 테스트는 아이의 현 주소와 아이가 어느 만큼을 이해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봅니다. 저는 뭐 그걸로 인해서 뭐 아이가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예를 들면 그 지표가 상당히 낮은데 그래도 수원은 해야지. 그래도 한번 이렇게 수원 그래도 맛은 봐야지. 실제로 그런 학생들이 있죠. 많죠. 많죠. 네. 있죠.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했는데 많이들 경험해 보셨는지. 근데 있습니다. 많기도 하고요. 근데 어떤 거냐면은 실제 뭐 수투까지 봤대요. 수투까지 봐서 기장에 들어와서 수투까지 봤구나 해서 뭐 예를 들면 수상이나 수하나 그 앞에 수원이나 이 앞에 걸 수업을 하는데 실제로 거의 처음 듣는 학생들과 거의 다르지 않은. 그럼 저는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학생이 그러면은 그 수원 수투를 배우는 시간에 차라리 빨리 판단을 하고 그 지표가 좀 명확하게 나와서 그 시간에 수상화를 했다면 다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수학의 그 지식을 맞아요.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롯이 그 단 한 가지 수투까지 해야 된다고 하니까 수원 했으니까. 뭐 이런 어떤 불안감 그러니까 당연히 생기지만 그 우리 아이의 기준에 맞춰지지 않은 것 때문에 이제 그쵸? 네. 좀 그런 부분들은 경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물론 잘하면 해도 되죠. 네. 잘하면은 저는 잘하면 진행해도 된다고 봐요. 잘하는데 더 해줘야죠. 그렇지 않나요? 네. 네. 네, 분반고사 시험지 같은 것들을 보면 이제 뭐 학생이 5레벨인데 뭐 수상까지 봤대요. 수상의 뭐 초입까지는 봤대요. 1학년? 네. 1학년. 1학년 5레벨. 그런데 막상 시험지를 보면 2상, 3상도 응용 문제조차도 못 맞추고 하는 학생들이 꽤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이제 학부모님이랑 상담 전화를 해보면 그래도 우리 아이가 3상을 끝냈는데 다시 3상을 보는 거는 너무 시간이 아깝지 않나요? 그건 아까운 게 아니죠. 예. 거꾸로 오히려 수상을 더 나가는 게 더 시간이 아까운 것 같아요. 그쵸. 3상도 2상조차도 이해가 안 됐는데 3상 끝났으니까 수상하고 수상 끝났으니까 수하고 그럼 결국 계속 구멍만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딱 우리 아이에게 맞는 걸로 저는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자, 아무튼 그래서 첫 번째 중1은 이 정도로 저희가 아무튼 정리 좀 하자면 그런 기조로 그러한 스탠스로 꼭 학부모님 머릿속에서
그러한 게 기준이 된 상태에서 우리 아이에 맞는 학습 계획에 여러 아이들마다 다르니까요. 학습 계획을 세우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바고. 그럼 이제 중2는 이제 한 어떻게 될까요? 중2 1년이 지났어요. 우리 한 살 더 많은 중2가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좀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세워서 우리 아이에게 적합한 여름방학 학습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표진 선생님께서 한번 네. 말씀해 주실까요? 네. 2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딱 봤잖아요. 학교에서 어떻게 그쵸. 시험을 네. 시험이라는 걸 이제 드디어 접해 본 거죠. 네. 그럼 이제 아이의 공부 습관 이런 게 조금 잘 드러나죠. 벼락치기로 공부를 하는지 미리미리 막 표 세워서 성실하게 그걸 수행하는지. 일단 벼락치기로 막 되게 불성실한 친구들한테는 조금 이제 여름 방학 때는 아무래도 본인의 의견보다는 어머님들이 조금 많이 푸시를 해주는 게 좋은 것 같기는 하고. 근데 만약에 본인이 성실해서 자기가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걸 더 해야 되는지 아는 친구들도 있어요. 있죠.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네. 본인이 뭐가 필요한지 아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이 한번 먼저,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막 알아보시잖아요. 아, 우리 애가 지금 수상까지 했어. 아니면 수학까지 했어. 이제 수원을 나갈 차례야. 그러면 다른 데서 병행으로 수출을 할까? 아니면 뭐 수상화 심화를 좀 더 볼까? 어머님들이 먼저 계획을 하고 계세요. 맞아요. 아이는 뭘 하고 싶은지 모르는 상태로. 네. 저는 일단은 좀 의지가 있고 성실한 친구라면은 아이한테 한 번 더 먼저 물어봐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가 이제 플랜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걸 더 공부하고 싶냐? 수상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싶냐? 수학과를 복습하고 싶냐? 뭐 수학과를 하고 싶냐? 아니면 어떤 선행을 하고 싶냐? 복습이 먼저냐? 선행이 먼저냐? 그거를 하나만 딱 하는 거죠. 일단은 여름방학이 3주라서 짧기 때문에 어떠한 한 과정을 다 끝내는 것 자체가 되게 빡세거든요. 빡세죠. 네. 네. 특히나 고등과정 같은 경우는 3주 만에 수상을 끝낸다? 너무 힘들죠. 불가능하죠. 네. 예. 3주 만에 수상을 절반 정도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되게 빡세요. 네, 주 쉽지 거의 않을 주 것 같아요. 5일 이렇게 나가야지 네.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방학이 짧기 때문에 고등과정을 뭔가 하나를 다 할 수는 없어요, 확실히. 네. 아니면 아예 아침 시간이나 월화수목금을 풀로 다 다니던가 그렇게 해서 다니던 뭐 다른 학교 특강이라도 알아보시면은 그런 방법이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저는 그냥 좀 알차게 보내고 싶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2학기 내신을 또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네. 굳이 선행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근데 2학년 2학기 도형 기하 파트가 상당히 어렵고 맞아요. 그게 고등수학 상에 그대로 연결이 되고, 그렇죠. 네. 고등수학 선행 심화에 도형이 나오는 건 다 2학년 2학기 파트가 정말 많아요. 3학년 2학기도 당연히 많지만, 근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이 2학년 2학기 때를 지금 어머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보면 2학년 2학기 거 언제 했어? 물어보면 1학년 겨울? 엄청 한참 됐죠. 예전이에요. 한참 네. 됐죠. 그래서 기억이 거의 안 날 거예요. 저희가 학원에서도 당연히 자기 학년 심화 과정을 짚어주기는 하지만 그것 말고도 도형은 많이 볼수록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보이거든요. 정말 내가 찾고자 하는 걸 봐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후루룩 읽고 넘어가면 끝나는 건데 이게 여러 번 봐줘야지 찾고자 하는 게 자꾸 눈에 보이는 거야. 이 봐야 되는 도형, 뭐 닮음인 것도 그렇고 도형 안에 숨어있는 도형을 또 찾아내야 되는데 많이 볼수록 좋기 때문에 방학 기간 짧고 뭔가 과하게 못 시키겠다 그러면은 자기 학년 2학년 2학기 심화 과정 같은 거 뭐 시중 문제집으로 친다면 진짜 가볍게 뭐 약간 저레벨인데 우리는 너무 아무리 시켜도 안 된다 그러면 시중 문제집으로 센 정도? 그 정도 한 번 더 시켜보셔도 돼요. 보통 왜냐면 아이들이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때 2학년 2학기 센 정도는 풀어본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많을 것 같아요. 근데도 다시 풀려보면은 오답이 또 많아요. 네. 그걸 다시 풀렸을 때도 정답률이 80%까지 잘 안 나올 거예요. C까지 당연히 풀어야 되고. 네. 그러면 이제 방학 때 그거를 이제 아침 시간에 정해놓고 공부시키는 거 정도는 좀 괜찮을 것 같고 그 부담 정도는 없이. 약간 그 본인이 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뭔가 이제 아침 식사처럼 그죠? 네, 네. 아침 그럼 식사처럼 거의 매일 해야 돼요. 네, 매일매일 아침을 먹고 그러면 이제 저녁 때 뭐 먹죠? 깊은 생각 와서 또 깊은 생각 공부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지금 말씀하신 이하 기하 파트는 좀 이렇게 브런치 먹듯이 그렇게 좀 이렇게 챙겨가야 되는 부분을 좀 말씀하신 것 같고 또 역시나 또 우리 아이들이 또 그 집중해야 되는 뭔가 그쵸? 뭐 특강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아이에 맞게
그 특강을 찾아서 들으면 되는데 또 중요한 거는 역시나 또 이제 우리 아이가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이 구멍이 있거나 이런 거 찾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거 찾아서 그렇게 물론 이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되죠? 자기가 얘기하는 학생도 있지만 너무 이렇게 학부모님들의 일방적인 계획을 하시기보다는 아이들이랑 소통을 해서 이제 소통이 되잖아요. 중2 정도면은 중1 때는 좀 이렇게 막 어머니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끌고 가셨다면은 중2 때는 좀 대화가 되고 좀 아이도 머리가 좀 컸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실제 이 3주 동안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얘기를 꼭 나눠보시고 그걸 통해서 특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조찬 이하 조찬이죠. 이하 조찬, 예, 도형 조찬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렇게 해서 아침에 좀 머리를 좀 풀어주는 습관이라든지 이런 걸 세우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네. 아무튼 그러한 자세로 가이드라인을 세워놓고 계획을 세워 나간다면 조금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학년 심화보다는 그래도 어머님들은 좀 선행을 더 하고 싶은데, 조금 더 시켰으면 좋겠는데, 이런, 중요하죠. 네, 네. 이런 뭐 니즈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학 기간이 짧잖아요. 짧기 그렇죠. 때문에 많은 과정은 못해요. 그럼 뭘 하냐? 가장 최근에 배웠던 거에 대한 조금 더 복습을 진행을 해주던가,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배웠던 게 수학상이다. 그러면 처음부터 배운 데까지만 아니면 크게 한 6개 파트 정도만 너무 많이는 못해요. 네, 정말 너무 많이 못하니까 어느 파트만 딱 지정을 해서 본인이 좀 아이에게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걸 아이랑 한번 얘기를 해서 이 아이가 뭐 2차 함수 최대 최소가 부족하다. 2차 부등식 파트가 부족하다. 아니면 도형의 방정식만 부족하다. 그럼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뭐 시중 문제집으로 풀어서 복습을 해줘도 되고 아니면 개념부터 다시 듣고 싶다. 근데 들을 뭐 그런 게 없다면 학원에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이제 깊은 생각에서든 또 에듀케어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요즘 수학상, 수학과, 수험까지 이론 수업이 다 그렇죠. 그 유튜브 네. 링크로 보내드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로 개념 정리 다시 한번 하고 그리고 문제집 풀면은 훨씬 더 도움도 많이 될 것 같으니까 집에서 혼자 이제 자기주도 학습을 조금 본인한테 만들어 가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플랜 짜가지고 내가 여기서부터 뭐 수학상을 어디서 도형의 방정식만 하겠다. 아니면 수학화를 함수, 합성함수, 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 부분만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혼자 공부하다가 모르겠어. 그러면 학원에 요청해가지고 영상 다시 한번 보면서 또 복습해도 되고 꼭 근데 깊은 생각 뭐 영상이 아니어도 뭐 인터넷 강의나 EBS 인강 이런 거 들으면서 개념 정리를 해도 충분해요. 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 개념을 정리한 다음에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그래서 정답률을 한 7, 80%까지만 좀 올려주면 되는 건데 근데 했던 문제집보다 살짝 난이도만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야 좀 더 도전 정신도 생기고 네. 아이가 지루하지도 않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중2 얘기는 네네. 다 네. 요 하고 정도면 싶은 말씀을 되지 하신 건가요? 않을까요? 네. 하고 싶은 얘기는 상당히 사실은 많은데 그런 거 이제 어머님들께서 요청 주시면 제가 또 개개인별로 그쵸. 전화 상담이나 뭐 댓글 상담이나 이런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럼 중3은 제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네. 일단 중3은 사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많은 학부모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시기죠. 왜냐면 일단은 대화가 많이 없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표현이 적나라하다 뭐 그렇게 들으실 수도 있지만은 좀 그냥 터프하게 표현한다면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를 가장 무서워하는 시기, 예, 여러 가지 의미로 네. 혹시라도 엇나갈까봐, 네, 맞아요. 아니면은 또 공부를 때려치울까봐. 그래서 이 중3 아이들을 보면은 상당히 지구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저는 따로 불러서 좀 격려를 많이 해줍니다. 예. 격려를 좀 많이 해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좀 얘기 좀 약간 딴 데로 샜는데 갑자기 예. 아무튼 집에서는 일단은 뭘 시키기가 조금 아이가 적극적인 학생이 아니라면 그리고 부모님과 좀 많이 친밀한 사이에서 사이가 아니라면 중3쯤 되면은 사실 집에서 얘기도 많이 안 하려고 그러고 방에만 있고. 예, 그쵸. 방에서 안 나오고 좀 이렇게 얘기 좀 할라 치면 알아서 할게 이렇게 이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도 제가 봐도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사실 자기 마음 같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그리고 키도 굉장히 커요. 등치도 커지고 물론 부모님이 봤을 때는 다 애기들이지만 머리가 그만큼 커지고 또 뭐라고 해야 되죠? 다시 한번 또 가치관을 또 정립해 나가는 또 한 차례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중1, 중2 때와는 다른 귀여운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런 학년인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주변 얘기들을 그냥 일상적인 얘기들을 좀 드려봤는데 어쨌든 이 좀 본격적으로 이 수학학습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중3은 그런 것 같아요. 중3은 다시 한번 아까 이지용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 중1 때 가졌던 그 공식들 선행에 대한 공식, 네. 불안감 이게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엄습해 오는 네, 시기라고 봐요. 맞아요. 딱 이 여름이 딱 그런 시기죠. 왜냐면은 사실 중3의 요 정도 시기쯤 됐으면은 학생도 알고 학부모님도 알고 아이가 어느 정도의 학습 태도를 갖고 있는지 정말 우리 아이는 열심히 하는 아이인지 아니면 조금 성실은 하지만 수학감이 조금 부족한 아이인지 아니면 정말 정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쟤 때문에 스트레스를 이렇게 되는 좀 그런 공부를 정말 너무나도 안 하는 아이인지 그쵸? 뭐 그런 어떤 명확한 그 구분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단어가 좀 그렇습니다만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어느 정도 정해진 시기죠. 지금 요쯤이면 정해진 시기이기 때문에 정해진 시기여서 더 조심스러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그래도 얘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1 때 그래도 선에 중3 끝나는데 여기까지는 해야 되는데 중3 끝날 때까지 수트는 봐야 되는데 수트까지는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미적도 안 보고 고등학교를 가? 막 그쵸. 이런 얘기가 네. 나오죠. 미적 봐야 되는데 이런 게 있죠.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거는 정말 나중에 이 말이 틀렸다라고 하시면 절 찾아오셔야 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뭐냐면 물론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수원도 잘했고 수투도 잘했고 수투를 미적분까지 했어요. 중3 끝날 때까지.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가면 당연히 높은 포지션이 있고 유리하죠.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건데 이것과 뭘 구분하셔야 되냐면 수원, 수투, 미적, 수상화부터 해가지고 수원, 수투, 미적을 잘한 학생과 미적분까지 본 학생이 과연 유리한가?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애가 그래도 수투까지 보니까 고등학교에서 편애하던데 그 학생은 수투까지 잘한 학생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미적까지도 마찬가지고 그 선의 끝단계가 어디가 됐든지 수원이 됐든 수화가 됐든 수상이 됐든 고등학교 가서 편해지는 선행의 단계라는 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수투까지를 보면 고등학교 편해진대요. 그러면 저희 중3의 모든 레벨의 수투까지 커리큘럼 다 깔죠. 그치, 그렇게 해야죠. 네. 그게 맞다면 그 당연히 다 깔죠. 고등학교 편해지는데 왜 안 깝니까? 예. 그런 공식에 그런 어떤 주변의 얘기에 아까 중1과 비슷한 얘기지만 네. 절대 휘둘리지 마십시오.
실제 그걸 잘한 아이하고 현재 내가 현 시점에서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그쵸? 이것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한 뒤에 그것을 보충학습을 하는 시기가 여름방학이지, 그렇잖아요? 네. 뭔가 선행을 더 빼야 되고 뭐 이런 시기가 아닙니다, 여름방학은. 그러니까 중3 때 실제 고등부 선생님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보면 그냥 수상화까지만 하고 와도 맞아. 되죠. 네. 예. 수상화만 하고 와도 돼요. 수상화만 잘해도. 그쵸? 제대로. 수상화만 잘하면, 제대로 잘하면 모든 게 다 일사천리입니다, 정말. 사실 모든 선행의 문제점은 수상화의 기둥을 제대로 세워놓지 않아서 수원이 무너지고, 그 무너진 위에 수투를 세우다 보니까 또 무너지고, 단지 그 무너지는 게 언제 무너졌느냐가 타이밍의 문제인 거지, 그쵸? 예. 입이 금가 있는데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중3의 여름방학의 시기에 제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뭐 미적분까지 봐야 되지 않냐, 수투까지 봐야 되지 않냐, 이런 거 휘둘리지 말고 본인이 이제까지 선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약했던 부분, 해야 되는 부분을 3주 동안 집중해서 공략하고 그 부분에 대한 나는 강해지겠다. 만약에 지금 수원 정도로 보고 있는 학생이 있어요. 내가 수학하의 함수는 약한 것 같아. 아니면 뭐 수상의 동일의 방법이 약한 것 같아. 그러면은 서점 가서 자기가 공부했던 교재 난이도랑 비교를 직접 해보면서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난이도를 트라이 해보는 거죠. 그거에 대한 훈련하는 거예요. 그쵸? 저는 그것이 이 중3 시기에 정말 안정적으로 예비고의를 맞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요. 일단 이것이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중3 정도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집에서 아버지가 방해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제가 최근에 뭐 예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제 세대에 전후로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5년, 6년 정도는 뭐 고1 때까지 놀다가 예. 한 고2 때부터 갑자기 정신 차리고 막 그죠. 눈썹 밀고 밖에도 안 나가고 공부 싹 하면 딱각 잡고. 각 잡고 공부하면은 좋은 데 가죠. 서울대 가고 연고대 가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라떼는 그렇죠. 근데 우리 아버님들이 그 기억이 너무 강해서 요즘도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때는 그렇게 해도 될 만한 문제의 수준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해도 될 만한 주변의 환경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먹혔고 그런 거죠. 예. 뭐 어느 학교나 있잖아요. 전교 꼴찌로 고1 들어왔는데 전교 뭐 5등 안에로 맞췄다. 이런 아이들은 어느 학교나 다 있지 않나요? 예. 요즘은 없죠. 요즘에는 전교 꼴등으로 들어오면 전교 꼴등으로 끝나고, 전교 5등으로 들어오면 전교 5등 이내로, 네. 그 안에 치열한 다툼이 있을 테니까. 네. 그러니까 이미 성적의 포지션이 고1 때 딱 잡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그 어머님들이 주도적으로 그 학습 계획을 세우시는 집안이라면 아버님들한테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네. 방해하지 마시라. 네. 그런 시대는 앞으로도 오지 않을 것이고, 지금의 시대에서 그런 식의 몰아치기식 공부가 통하는 시대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미 한 8, 9년 전에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지금 사립대학, 상위권 대학의 그 재학생들의 거주지 분포도를 보신다면 단번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아이한테 공부하기 싫다는데 그거 좀 냅두고 좀 쉬게 놔둬. 아빠랑 낚시랑 가자.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든지 저는 그런 부분들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일단은 아버님들도 우리 아이가 어쨌든 좋은 학습을 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게 현 시점 목표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지금 뭐 갑자기 주식을 잘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갖고 계신다면은 아버님들도 현재 애들의 공부 어떻게 되는지 공부를 하셔야 되고 지식을 얻으셔야 되고 정보를 얻으셔야 돼요. 정보를 얻으실 시간이 없다면 일단은 예전에 라떼 얘기는 하지 않으셔야 되고 이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우리 중3 학생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자기의 딱 그 약점 공략하는 시기, 약점을 보완하는 시기, 나의 무기를 만드는 시기, 요 3주 요렇게 보면 되고 중3이 끝나는 11월 말까지 뭐 선행을 최대한 빼야지 이런 과도한 뭐 이상한 목표만 세우지 않는다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의 수준에 맞춰서 나는 어디를 해야 될지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나는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좀 선행 더 나가고 싶어. 그러면은 거기 목표에 맞춰도 되죠. 근데 절대 무슨 공식에 휘둘리지 마시고 주변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비교하지 말고 나의 수준에 맞춰야 된다 라는 말씀을 쭉 드리는 바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을 중1, 중2, 중3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잡아봤어요. 마지막으로 그럼 실제로 그럼 깊은 생각에서는 어떠한 관리와 그쵸? 왜냐면은 지금 다니는 재원생들은 알고 있을 거고 네. 재원생들 중에서도 우리 학부모님들 중에서 명확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의외로 예. 많으세요. 네, 그쵸. 네. 예, 왜냐면은 믿고 맡기시니까. 네, 맞아요. 믿고 맡기시니까 사실 모르시는 부분들도 있으세요. 그리고 또 저희 학원을 다니지 않았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라면은 또 모르실 수 있으니까 실제 깊은 생 관리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짧게라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네. 해주실까요? 일단 관리라는 거는 뭐 다른 학원도 비슷하겠지만 저희도 기본적으로 뭐 출결, 숙제, 그다음에 시작 테스트, 시험 이런 게 기본적으로 다 매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오면 출석 시작해서 그다음에 다 온 거 확인하면은 뭐 시작의 순서는 조금씩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뭐 숙제용 거 채점하고 그다음에 시험 보고 오답하고 그러면 그 오답을 다 하고 진도를 나가는데 이제 아이들이 오답이 다 숙제를 덜 해왔다 또는 오답이 덜 됐다 그러면 보통 남게 되거나 다음 시간에 일찍 오거나 해서 어쨌거나 그날 오답은 최대한 그날 마무리해서 보내려고는 하는데 그건 이제 선생님들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오답이 2문제 남았는데 남아서 다 하고 가 이건 좀 매정한 것 같고 2문제는 집에서 해결해 올 수도 있을 그쵸. 테니까 그런 거는 유도리 있게 넘어가지만 뭐 오답이 너무 많다 아니면 숙제를 너무 많이 덜 했다 이러면 당연히 남아서 해야 되는데 또 아이들마다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제 일찍 불러서 보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뒤에 스케줄이 있어도 이건 꼭 하고 가야 돼 라고 전 좀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이게 안 돼 있는데 다른 거 뭘 하겠다고. 좀 그건 빡세게. 그쵸? 네 이게 안 돼 있는데 다른 거를 하는 거 자체는 넌 이 수업이 우습다.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가야 된다. 요런 좀 엄하게 할 때도 있고 가끔은 이제 뒤에 다른 스케줄이 있다고 하면은 뭐 너무 좀 빡세게 하는 것보다는 좀 유도리 있게 하는 그쵸. 편도 있긴 하니까 그런 건 강약 조절은 되는데 이런 것도 당연히 선생님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쨌거나 교재에 대한 오답 관리 이런 거는 다 당연히 꼼꼼하게 케어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는 것도 매일 보는 시작 테스트는 반별로 조금 다르고 그 다음에 2주에 한 번씩 점검하는 단원 테스트가 있어요. 이런 단원 테스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2주 동안 배운 내용에 대한 복습 점검인데 이거는 대치랑 서투랑 똑같은 시험지로 같은 레벨이 다 동시에 그렇죠.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반평균만 올라가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 반 좀 잘 봤네. 야, 너 이번 잘했다.
너희 이번에 완전 못 봤네. 그럼 이제 또 많이 혼이 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단원 테스트에 대해서 하위 10%를 선정을 하면은 그 이제 좀 이제 부족한 친구들은 계속 복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하위 10% 친구들은 또 그날 남아서 저희가 그 토요일에 재시험이 네, 있죠. 재시험이 있어요. 그 신청해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걸로 이제 또 다시 한번 복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단원 테스트 보면은 유사 문제가 있어요. 그럼 유사 문제로 또 한 번 더 복습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같은 유형의 문제를 기본 2번, 3번은 반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복습은 좀 자주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통 한 2달에 한 번씩 학력평가가 있습니다. 학력평가는 이제 말 그대로 또 2달 동안 2달에 한 번씩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의 보통 한 과정 또는 한 개, 나머지 반 개 과정, 하나 반을 섞어서 또 시험을 보기도 하는데, 그 학력평가도 대치랑 서초랑 똑같은 시험지로 같은 레벨이 보는 거고, 그거에 대한 평균이 나오면 그 평균을 기준으로 본인의 위치를 좀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이가 1학년 3레벨인데 이 3레벨에서 본인의 위치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퍼센트 정도에 드는지, 저희가 상위 10% 안에 들면 레벨업을 하고 하위 10%면 레벨 다운을 하는데, 그래도 중위권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쵸. 내가 진짜 3레벨에서 정말 평균인지, 평균이면 딱 50%인데 그래도 한 20-30% 안에 드는지, 이런 게 또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이제 또 이제 저희가 학력평가 보고 나면은 방문 상담 또는 전화 상담으로 진행을 해요. 그럼 이제 아이들의 지표도 좀 확인해 볼 수 있고, 큰 틀은 일단 요렇고, 각 반마다 선생님들이 이제 관리하는 건 조금씩 다른데, 뭐 부족한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많이 남고, 숙제 관리실에서 그 부족한 부분을 좀 많이 채워가고, 네, 이런 식으로 좀 네, 진행이 되고 가는 있고. 최대한 클리어하고 가되 네네. 어느 정도 엄할 때는 엄하고, 그죠? 또 유도리 하게 네. 구성할 때는 또 유도리 있게 대해주고, 저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도 그렇고 테스트, 이 테스트라는 성격 자체가 뭔가 비교가 되고 이렇다 보니까 상당히 어떤 학생들은 부담이 될 수도 있죠. 예, 부담이 될 당연한 건데, 이 테스트에 대해서 인식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고, 학생들에게 당부코자 하는 말은, 이 테스트라는 것이 저희 깊은 서초학원 어느 누구도, 예를 들면 뭐 10문제를 봤는데 10점 이내가 있고 1점 이내가 있어 만약에, 그러면 그 1점 이내한테 너 1점이 이런 선생님 아무도 없어요. 네, 오히려 걱정을 하고, 그 아이의 태도가 문제가 있다면, 학습 태도가 문제가 있다면 좀 살짝 면담을 통해서 좀 어떤 아이가 좀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면담을 통해서 어쨌든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그리고 그 아이도 그거에 대해서 용기를 얻고, 그쵸? 그 아이도 그냥 뭐 5점을 받은 학생 또 5점 받은 학생대로, 10점을 받은 또 10점 받은 학생도 칭찬도 받고.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만 봤을 때는 상대평가처럼 보이지만은 엄청난 경쟁처럼 보이지만, 물론 그 경쟁을 즐겨서 나는 이 경쟁이 나의 원동력이다, 나의 동력이다 하는 학생들은 그거를 자양분 삼아서 공부를 하면 되고, 근데 제가 좀 당부코자 하는 거는 그걸로 인해서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을 바꾸면 된다. 당연히 점수를 못 보고 위축되지만 저는 그 성적 자체가 그냥 내가 현 시점에서 나의 포지션이, 나의 공부의 투자 시간, 나의 학습 습관, 이런 걸로 인해서는 나는 이 정도에 위치하고 있구나 라는 어떤 하나의 기준을 판단 기준으로 보고, 학생들 그 분석 도구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럼 나는 여기서 한 4점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4점 맞은 학생이 나는 그럼 여기서 6점 맞으면 난 뭘 해야 될까?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도 물어보고, 그쵸? 네. 그런 어떤 분석 도구로서 활용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우리 집에서도 다들 안 그러시겠지만은 저희가 어떤 면담을 통해서 뭐 야단을 칠 때는 야단을 치죠, 필요하다면.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가 격려를 받을 부분은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을 부분은 위로를 받고, 대신에 뭐 학습 습관이 있어가지고 아이가 좀 불성실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 야단을 치고, 이런 거는 저희가 학원에서 다 하기 때문에 집에서는 또 많이 또 격려도 해주시고 응원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앱에 평균 미만이 빨간색 뜨잖아요. 네, 그렇죠. 빨간색 떴다고 해서 집에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저희 학원에서 이미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정도의 말씀을
제가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예, 좀 드려봤고요. 예. 아무튼 뭐 이정 선생님 또 이거 관련해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뭐 어쨌건 깁생에서 뭐 대치도 서초도 항상 다 시작 테스트, 각 반마다의 시작 테스트, 그다음에 한 2주마다의 단원 테스트, 그다음에 한 달, 두 달마다의 학력 평가들을 응시하는데, 근데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시험을 봤을 때 그 시험을 그냥 단순히 우리 애가 뭐 몇 점 맞았다, 혹은 학생이라면 본인이 몇 점 맞았다, 그럼 점수가 낮으면 슬퍼하고 점수가 높으면 좋아하고가 아니라 그 시험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더 공부를 할 때 앞으로 더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특히 또 학부모님들께서 그러한 테스트 결과 같은 것들을 보실 때 또 종종 안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상담 전화, 그쵸. 예, 네. 학력평가 끝나고 상담 전화를 하면 전화를 드렸는데 어머님 혹시 이제 학력평가 점수 좀 확인하셨을까요? 여쭤보면 제가 좀 요즘 바빠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물론 어머님께서 실제로 많이 바쁘시니까 그런 시간이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아이의 시험 점수를 확인하는 게 단순히 그냥 점수를 확인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애가 우리 이 반에서 이 레벨에서 어느 정도로 지금 학습해 나가고 있고, 또 저희 깁생 학력평가 보면은 뭐 이게 어느 유형인지, 뭐 정답률이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도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우리 자녀가 지금 얼마큼 잘 공부를 하고 있는지도 확인하면서 동시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 하면 뭐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담 전화도 좀 해보시고 그런 식으로 좀 테스트를 어떤 자녀의 발전을 위해서 더 지금 이 위치보다 더 나아가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를 좀 나침반 삼아서 공부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뭐 깁생이 또 테스트로 유명하듯이 매일같이 또 시험을 보고 그런 것들을 저희 또 깁생 어플을 통해서 뭐 매일 시작 테스트들, 과제 상태들 이런 거 항상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부모님께서도 자주자주 체크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아무튼 오늘 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좀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참고로 제가 자꾸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얘기하고 싶어서 그냥 몸이 앞으로 갔는데 순간적으로 이러면 내가 머리가 너무 커 보이는데, 그래서 약간 이렇게 뒤로 가고 또 왼쪽에 너무 얼굴이 작은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상대적으로 화면에서 좀 약간 불리한 것 같네요. 그래서 보시는데 저 원장님은 왜 자꾸 이렇게 몸을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시지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는데, 앞으로 갔다가 마차에서 제가 뒤로 간 겁니다. 네, 그래서 다들 이해해 주실 거라 믿고 해서 오늘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어쨌든 좀 긴 시간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좀 편안하게 보시면서 각자의 우리 아이와 각자의 가정에서 좀 이번 여름 방학을 앞두고 3주 뭐 좀 짧은 시간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정말로 알찬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좀 설명의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좀 디테일하게 이제 우리 아이에 맞게 정말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요거 좀 디테일하게 저희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는 힘들잖아요. 아이들이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궁금하시다면은 언제든지 상담 전화 요청하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같이 얘기를 나눠주신 이지용 선생님이셨고요, 표은진 선생님이셨고요, 저는 원장 주재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